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사주팔자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편 동영상에서 예고를 해 드렸듯이 이번 강의는 이 관운이란 무엇인가, 이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관운, 우리가 이제 뭐 벼슬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직 생활을 통해서 진급 혹은 그 벼슬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이 있는 사주가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관운이라고 합니다. 벼슬관자는 이제 운세 운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운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 먼저 하나의 사주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써놨는데 이 벼슬관자입니다. 벼슬관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수라고 그래가지고 간머리변이라고 보통 부르죠. 간머리변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입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벼슬관이라고 합니다. 네? 벼슬을 할 수 있는,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이 공직 생활을 과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또 어느 정도의 그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나,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 먼저 여기 이제 간머리라고 그러죠. 간머리. 요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삐쳐 있어요. 여기 이제 학문으로 그 분석을 하면은 이 불이라는 뜻도 있어요. 불이. 불이. 치입니다. 불이치. 두 불이가 양쪽에서 삐져나왔다. 그러고 이제 요렇게 삐침을 해서 간머리 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 형태. 옛날에 이제 관모라고 그러죠. 그죠? 벼슬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모자를 쓰는데, 그 관모라는 것을, 그래서 연유가 됐을 확률도 있어요. 벼슬의 직이나 아니면 고하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모자. 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관모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어찌 되었건 이 벼슬이라는 관자에서 옆에 이제 불이라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한문을 쓸 때. 그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입구가 두 개 있죠. 그게 이렇게 해서 이제 벼슬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글자를 이제 종합적으로 풀이를 하게 되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우스갯소리로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벼슬을 하는 사람들을 이 글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삶이 살아가는가 라고 이제 가볍게 유머스럽게 이제 뜻을 표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어떤 이 불이 이제 이렇게 하면 새 주둥이도 되겠죠. 새 주둥이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두 개가 입도 두 개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벼슬을 하는 이 관이라는 글자는, 이 의미는 부자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입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그렇게 표현했죠. 입이 두 개면서도 재물을 탐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보통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녹을 받아가면서 생활하는데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이 시대의 그 뭐 청빈한 그런 생활 그런 걸 이제 비춰본다면은 목을 입은 있지만은 먹으려고 하는 뭔가를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입구자가 두 개가 있지만은 이 입구가 상징하는 의미는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그래서 벼슬을 하는 거죠. 벼슬이나 공직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재물을 먼저 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직무에 어떤 일을 한다면은 아마도 그 조직사에서 이제 견디기가 어렵다.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공무원이란 자체가 또 벼슬이란 자체가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봉사 정신보다도 재물을 탐하게 된다면 그 자리 오래 있지 못하겠죠. 각종 뭐 어떤 부정부패라든지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아마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뜻을 다시 설명을 한다면은 자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대 한문으로 자대. 자대의 뜻도 있어요. 이 자대는 무엇이냐? 자신을 뽐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크게 보지 않는다. 이제 시샘말로 잘난 체를 하지 않는다. 이제 라는 의미가 있어요. 맞죠? 그죠? 이 공무원들은 백성이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그 업무를 업으로 하여 벼슬을 주고 또 그 벼슬에 합당하는 이제 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백성이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자질을 향상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자신을 뽐내고 아니면 뭐 잘난 체하고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부터 벼슬을 하는 집안은 가족 대대로 만년이라는 이제 보통 표현을 씁니다. 만년. 오랜 세월 동안이란 뜻이겠죠. 만년하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부자로 살 수 없다. 호화호식을 하면서 넉넉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물론 이 벼슬을 하면서 재물을 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없죠. 제가 이렇게 주위를 봐도 뭐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뭐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그 나쁜 짓으로 인해서 자기의 재물을 탐하는 경우로 인해서 사회 이슈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 벼슬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뽐내지 않고 재물을 탐하지 않기 때문에 만년 오랫동안 부자나 아니면 호화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벼슬관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정식적인 어떤 풀이보다는 이 글자의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사주풀이에 앞서 관운이란 무엇인가, 벼슬의 운세, 운의 방향, 향방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사주를 하나를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연월일시, 이민년, 신해일, 기사일, 신미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좋은 말로 우리가 쓰는데 높여주는 말로 서생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남자 사주면 만명이겠죠, 그죠? 만명. 뭐 여자 사주는 당연히 연명이 되겠고, 상서롭게 태어났다.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자체가 어떤 상서로운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높인 말로 이렇게 서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일단 남자의 사주는 남자의 그 운명, 여자는 여자의 운명이라는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가 쉽게 글자를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써드리는 곳은 남자의 사주입니다. 남자의 사주. 이민년, 그죠? 이민년. 그럼 이 사람이 과연 관운이 있는가? 제목이 이거잖아요. 관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태어난 것을 이 사람을 한번 이제 심리적인 작용을 먼저 봐야 되겠어요. 심리가 어떤가? 이 사람의 심리는 상당히 정의, 심리의 기준은 이제 제가 경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경금에서의 일간의 기토, 이 기토는 심리적인 측면을 빠지고는 십성, 특히 이제 십성으로 빠진다면 기토는 이제 정인에 해당돼요. 그러고 일지, 일지는 사화가 되겠네요. 사화, 그러고 기토. 그래서 이제 기사일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 사화는 경금으로 따지면은 편관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심리적인 경금을 기준으로 두고 기토 일간과 사화 편관으로 태어났습니다. 편관이 들어가 있네요. 편관. 그리고 정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금에서의 기토는 정인의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인은 올바른 어떤 수용성이 강하다고 했죠. 수용성이, 그죠? 수용성이 강하다. 남의 이야기를 잘 받아준다. 응? 수용성이 강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다. 이 사람 사주에서 여기 신금도 있어요. 기토와 신금. 요건 다 저게 식신입니다. 그죠? 이건 식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서서 뽐내고 자랑하는 것보다 뭔가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궁리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런 어떤 그 내성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성적인. 상관의 성분인 외향적인 성분보다 내성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정이 들어왔죠. 그럼 이 사람의 성격은
수용성이 강하고 남의 말을 잘 듣고 들어주는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뭐 직업군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 정의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남에게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말을 잘 수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안 느끼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인의 성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정인의 특징이 있지만은 가장 일반적인 특징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정인도 있고 이 사화에 이 사화는 여기에서 편관에 해당이 되죠. 편관. 편관은 십성 중에서 이 편관이라는 것은 인내심이 강해요. 인내심이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력도 좋아요. 기억력.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사주에 이 편관이라는 글자가 하나 정도 배치가 되어 있으면 심리적인 작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이 이제 무관과 관련된 무관이 있죠, 벼슬. 문관이 아닌 이제 무관과 관련된 벼슬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무관. 그럼 무관이 무엇이냐? 권력기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권력기관. 권력기관이요. 권력기관이라도 할 수가 있겠네요. 권력기관인데, 무관이야. 무관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검사다. 검사. 아니면, 경찰이다. 경찰.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교도관. 교도관 있죠, 그죠? 교도관. 이런 사람도 권력기관의 하나의 이제, 소속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업, 그러고 이제 군인, 많습니다. 그 직업권을 따지다 보면 많이 나오겠죠. 이 군인도 가능하겠죠. 변호사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 변호사는 이런 권력기관에 속하는 것보다는 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억울한 사람이라든지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변해서 변호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보호해주고. 말로써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빨이 세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사주에서 상관의 성분이 들어와 있으면 좋겠죠. 말로서는 못 당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변호사의 어떤 심리적인 작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주에서 상관의 성분만 배치되어 있다면, 변호사, 말로 먹고 사는 사람. 굳이 내가 변호사라고도 얘기했지만은, 강사 있죠, 강사. 이런 사람도 가능하죠. 이 강사 말 잘해야 되잖아요. 일타 강사, 요새 유행하더라고요, 보니까. 강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또 아니면,
연설, 뭐 강연, 이런 부류의 사람들, 어? 요새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죠.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 선동가,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 상관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기가 나서서 많이 해야 되고,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 사주는 식신만 있어서 그러는데 상관이 배치되어 있으면 대부분 이제 외향적인 성격을 많이 가져. 남한테 나서는 좋아하고 자기 자랑을 뽐내고 이런 스타일인데 여기는 이제 그런 사주가 없어요. 그럼 이 사주는 과연 관이 있는가? 심리적으로는 이 사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편관이라는 게 편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주를 봐서 그럼 이 사주에도 나타나는가? 심리로 봐. 심리적인 작용보다는 어떤 실행하는데 실행하는데도 이 사주를 볼 수 있냐는 거죠. 당연히 볼 수 있죠. 그럼 이 사주의 기토일간 자신에서 여기에 관이 있습니까? 응? 있잖아요. 여기 임목, 그죠? 임목에 정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관. 그리고 임목의 지장간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도 임목의 지장에는 간목이 있네, 그죠? 간목도 있고. 응? 그러고 해수에도 간목이 있네.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간목이라는 정관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어릴 때 한 살 때부터 15살을 우리가 이제 보통 연주로 보는데, 어린 시절. 그럼 연주에도 들어왔고, 월주에도 들어왔어요. 15살부터 30살 사이. 적어도 30살 이전에 이 사람이, 그러면 교수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15살 이하에 벌써 인중 간목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때의 정관의 구실은 바로 반듯하다. 반듯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재성이 들어와서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의 반듯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간에 임수가 있습니다. 이 임수는 기토의 정제에 해당이 돼요. 이 정제는 돈벌이잖아요. 그죠? 재물. 그죠? 이 사이에 어릴 때부터 돈벌이 하겠습니까? 그죠? 이때는 놀기도 좋아했다.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때? 못하는 거죠. 그죠? 이런 정제하고 정제하고 정관이 들어왔을 때요. 이 관인 또 재물이 관을 또 생해주니까 이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임수는 임목에 설계되고 옆에 또 해수도 있네, 그죠? 해수는 또 이걸 도와주고. 상관입니까? 수생목. 그럼 어릴 때부터는 이 임목이 많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정관의 작용. 정관. 말 그대로 다른 벼슬이에요. 이 사람이 벼슬 했겠습니까? 이 나이에 15살에. 그죠? 나름대로는 개구장이 이제 또 할 수 있겠지만은 반듯하게 컸다. 반듯한 생활하고 공부도 나름대로 했다. 반듯한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이 노는 그 임수의 글자가 강하게 나타났다면 이제 반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임목이 임수하고 해수의 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임목의 영향이 많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 기토 일간이 연지의 임목의 정관을 깔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깔고 있다는 것보다 깔고 있는 건 일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연지에 이렇게 임목 관성이라는 이런 정관이나 아니면 편관, 소위 말하는 관살이라는 것이 하나 정도는 사주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제가 주장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 관살이라는 것이 있어야 자기 통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극하는 거 아닙니까? 목국
스토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잡아주는 글자가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반듯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이 안 보인다. 이 사주에서 많이 관이 없다. 관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네. 관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가는 그런 사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게? 이 관은 자신을 극하는 이제 성분이에요. 극한다는 것은 뛰어넘는다는 표현도 되겠지만은, 어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불의 끈을 걸 수,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거나,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글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인목과 해중 간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놀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 절제 있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그 정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범생. 모범생도 잘 놀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노는 게 아니라 놀면서 공부. 어린 시절엔 다,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그러잖아요. 소풍도 가고, 뭐, 어울려서 과자도 사먹고, 뭐, 같이 공부도 하고, 그죠? 그렇게 놀면서 공부도 하면 모범적인 생활. 라는 성분을 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관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사주라는 것을 놓고, 이 사람의 관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관운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관이 들어왔어요. 관이 들어와서 가지고, 모범적이고, 놀면서 공부하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인목이 정관이 아닌 편관이다 한다면 아무래도 자기한테 부담이 되겠죠. 편관은 인내심이 강하고 기억력이 강하고, 그 편관이 있는 사람한테 그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수하려고 마음속에 그 고밀복권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평생을 잊지 못하고, 뭐 나의 부모님의 원수,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뭐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뭐 20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칼을 갈고 뭐 해가지고 북소를 하는다는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형태를 가지겠지만 이건 이제 정관이기 때문에 다른 벼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늘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얘기겠죠. 참 이런 것은 사주에 하나씩 들어있어야지. 나야 내가 움직이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극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기 뭐 목국토잖아요. 극한다는 것은 조절과 통제를 하는 거. 이런 관이라는 글자가 없는 사람들은 다 관이 글자가 없다면 대부분이 뭐 상관, 식상의 성분이 있겠죠. 식상. 뭐 식상. 아니면 뭐 식상 아니면 뭐 저기 재성 있죠. 재성. 재성의 성분. 아니면 인성의 성분도 있겠죠. 아니 뭐 인수라고 하죠. 인수. 이런 성분이 있다 하면 또 상황이 틀려지겠죠. 그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은, 관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관도 없으니까 뭐 벼슬은 못 하겠죠. 그죠? 그럼 뭐 자기 뜻대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럼 당이도 인성 성분이 있어서 선생을 했다. 인성 성분이 선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인성을 도와줄 수 있는 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겠죠. 네? 벼슬이 없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의식주와 관련된, 뭐 장사는 할 수 있어요. 의식주와 관련된 거.
그만큼 이 사주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관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직업군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관운, 기사, 신비. 다시 썼습니다. 이 기토가 이건 자신의 주체입니다, 주체. 이 주체가, 이제 지금 쭉 이렇게 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도 관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주를 쭉 보면은, 신약한 사주예요. 사주가 신강한 사주가 아니라 신약한 사주다. 내 사주가 약하게 태어났어요. 이 약하게 태어났다는 얘기는 자신을 돌봐줘야 될 글자, 인성성분이나 아니면 비겁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주는, 화의 기운이나 토의 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사화가 있죠. 토의 기운 누가 있습니다. 토의 기운은 없네요. 그죠? 여기 있네요. 미토도 있네요. 그죠? 그럼 사화나 미토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글자입니다. 근데 사가 일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화, 이 정인 성분이 일단은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러고 미토, 이거는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 이 글자가 자신을 도와주는 용신이 사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희신은 미토가 되겠습니다. 사화와 미토가 잘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배우자를 한번 볼까요? 배우자가 어딘가? 배우자. 좋은 글자가 들어와 있네요. 배우자가. 사화잖아요, 사화. 이 사주에서, 이 남자 사주에서 원하는 글자가 배우자 자리에 있어요. 배우자 사화는 정인입니다. 정인, 기토의 정인.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남자, 자신의 남편의 사주, 남편을 도와줘야 될 그런 사주예요.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이 사회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 앉은 자리는 좋은데, 주위에 글자가 배치되어 있는 해수로 인해서 바빠 내가 바빠요. 이 사람도 바빠요. 그래서 이 기토 일간을 가진 사람은 이 사회충으로 인해서 한 자리에 머물기가 어려워요. 소위 말하는 자주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 이동. 움직임이 강하다. 이동.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 자리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탈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서 묘목이 들어왔다. 해수 대신 묘목이 들어왔다 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이 배우자 자리가. 이쪽에서 도와주고 이쪽에 미토에도 불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인목도 약하지만 멀리서나마 연지에서 일지를 도와주고 있다는 이 사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까지는 표현 안 되겠지만 이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은 뭐 가지고 있지만 단 사회충으로 인해서 그 역량이 다소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볼 자체도 이렇게 이동이 많고 이런 충과 합 같은 것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인의 한목도 있고요. 사회충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많이 지지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자신보다는 아니 다른 사람보다는 심리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군수가 됐던 뭐 지자체의 장이 됐던 간에 이상하게 그런 사주를 보면 이 충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지지에.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움직이고 이동성이 많고 하는 사주들이 그 장이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주가 많아요. 평균적으로. 그만큼 자기 자신에는 힘들어요. 번뇌가 심하죠. 결정할 거라든지 아니면 행동할 거. 이러한 부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과거에 대통령 사주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런 충이 많이 돼. 인신사회라는 충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사회충이라든지 있죠. 인신충 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묘유충 그리고 그죠? 진술충 또 뭐가 있는가요? 좌우충 하고 뭐 이제 또 충미충 요거는 이제 충미충과 이제 진술충 이제 봉충이라고 그러죠. 봉충 같은 토의 기운끼리 친구끼리 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봉충이라고도 그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여러 네 가지 충이 있습니다. 여기 사회충 있잖아요. 그죠? 인신충.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충 이렇게 쓰지만은 서로 극하는 문자예요. 임수가 오화를 극한다. 수국화. 뭐 이건 금극목. 이것도 금극목. 이건 수국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배치 왜 해놨는가는 나중에 이제 충에 대한 설명을 그 하나의 그 강의로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굳이 따로 그래서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이 지금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역마살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 역마살보다는 이제 살보다는 이제 그 음양오행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인신사회를 이제 우리가 보통 배치되어 있는 걸 갖다 인목이 그죠? 해수 그러고 타화 그러고 신금 이 네 글자가 보통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진술충까지 충미충까지 합하면 그게 많이 배치된 사주가 대중사주가 많더라 이거죠.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많이 배치가 돼 있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역마라고도 그러지. 역마. 당신 역마 싸지께서 고향에서 못 살아. 이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음양, 오행, 생극 작용에 의해서 풀지만은 예전에 그 사주를 푸는 사람들은 살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풀었어요. 살을 기준으로 해서 풀어서 이렇게 역마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음양, 오행의 생극 작용만 안 하도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것도 대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인신사회라는 글자가 이렇게 세자가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거 고양이 살팔장 아니네요? 아이고, 뭐,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겠네요? 움직임이 많네요? 이것저것 움직이면서 생활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것의 충에 의해서. 인성이 충이 됐어요. 사화가 정인이 충이 됐어요. 이건 집도 해당돼요. 택, 그죠? 집도 해당돼요. 이게 지금 충이 돼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자주 옮겨 다녀야 됩니다. 응?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응? 지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해수가 옆에서 그걸 해버려요. 사회총에서. 응? 그렇다고 힘이 다 풀어지는 건 아니겠죠. 응? 이쪽도 해수가 줘야 되고 이쪽도 극하다 보니까 반밖에 초 못하니까 이 밑 사화의 기운이 나름대로 살아있어요. 미토가 또 같은 우군일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은 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 같은 편은 아니고 이게 도와주니까 일목이. 그래서 저기 목생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인의 항목이 돼서 사화를 도와줘요. 이 부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자 자리가 용신 자리예요. 좋은 자리예요. 그렇지만 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 이 본인 일과는 자기가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을. 이게 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연 이제 벼슬이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인데, 지금이 이제 올해가 이민년인 거죠. 이민년인데 이제 연지도 연관도 이제 이민년으로 돼 있죠. 이제 이건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뭐 복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런 복음이 있기면은 안 좋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인목은 이제 그 정관에, 여기는 정관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정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배술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옛날 방식대로 하는 거고, 그러고 이제 대운이 이제 세운이 인인이고, 대운까지는 제가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이 언제입니까? 개묘월이네요. 개묘월. 그죠? 이 묘가 바로 여기도 이제 평관이 돼요. 정관, 평관. 그렇죠? 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 본인한테는 힘들어요. 이렇게 관이 들어오면. 그렇지만은 이 글자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충하고 합이 맞는 것은 본인한테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 묘목은 이 인목과 합해서 사화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해수의 기운을 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이 작용이 약하겠죠, 그죠? 먼저 충 작용하고 나중에 합을 작용한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도움이 되는 묘목이 와서 사화를 생해주고 해수의 기운을 빼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에 나타나는 이 목생화, 화생토로 인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이 벼슬로 인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고, 적어도 관운이라는 것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이 관운의 작용, 이 관운이 작용을 어떻게 하는 건가를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참 사주가 이민년, 신해월, 기사일, 신민시, 참 묘하게 되어 있네요. 이 사주를 풀이하고 볼 때마다 참 이런 사주도 있는가
라는 거, 참, 가끔 이제 또 이렇게 고개를 깨우뚱하면서 보기도 합니다. 참, 세상에 별의별 사주가 다 있다는 거. 지금 보면 여기 재성도 깔려있고, 관성도 깔려있고, 인성도 깔려있고, 식상도 깔려있고, 네. 정제도 깔려있고, 그러고, 수의 기운, 그러고 목의 기운, 인목 있죠. 그죠? 화의 기운 있죠. 토의 기운 있죠. 금의 기운 있죠. 음양 오행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 양의 기운보다는 양보다는 음의 기운이 많죠. 이민년 빼고는 다 음의 글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자스러운 성분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볼 때는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과학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이고 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떤 현상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잖아요. 현상학이라고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진리를 캐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미신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할아버지 신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주팔자는. 음양오행의 생극작용이 있어. 생극의 이치, 자연의 생극의 이치를 이 8자로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음양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음양오행이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백 개의 신살, 당신 역마살, 당신 홍염살, 당신 지살, 천살, 무지하게 많은 신살,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게? 그것보다는 음양오행. 이런 음양오행의 이치를 글자 하나를 깨닫게 되면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혹세무민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참 중요한 이야기지만 저 자신도 실천을 못하는 그런 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사주를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지금 오늘이 이제 3월 6일이네요. 3월 6일.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3월 6일. 3월 6일 날 이제 사전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는 사주는 지난주 그 동영상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하지 않는 사주를 본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글을 읽는 것 같다. 이거 시 하나만 틀려도 다 어긋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주를 풀이한다면. 지금 제가 하나의 관운에 대해서만 말씀하러 드렸지만 여기서는 재성, 여자, 형제, 자식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요 제목이 관운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놓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확한 사주 찾아서 확인된 사주, 확인된 연월 일시를 가지고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지 가장 가깝게 그 인생 경로를 들여다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 이번 편에 이렇게 마치고, 다음 편에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는가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주를 놓고 A라는 사람의 이제 사주입니다. 이거는 특정인이 아니에요. 특정인이 아니고 제가 이 사주를 그 개인적인 것 때문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A라는 사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관운도에게 있으면 또 다른 분야, 이 사람의 배우자, 그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모르겠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이 배우자, 이 자식의 자리, 자식의 자리나 배우자의 자리나 혼인쟁의 자리, 부모의 자리도 상당히 중요하죠.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 가정과 다른, 서로 다른 습관과 관습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서 살 때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혼자 살 때인데 배우자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이 배우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 배우자가 형제 자매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라고 이제 이렇게 쭉 연관되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주는 늘 말씀드리지만 일종의 뭐 점이 아닌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 사주를 놓고 점괘를 봤다는 거죠. 점괘.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자, 오주계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이 오주계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 한문을 쓰더라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계속해서 책을 보고 또 이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오주계라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의 관이 사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관운이 있는가의 사주를 봤는데 그 내가 사주를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점괘가 어떤가를 본 겁니다. 관운을 보면서 점괘도 같이 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사주와 같이 제가 지금 저장해 놓은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 오주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왜 그렇게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모두 건강하시고 또 꽃피는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입춘도 경칩도 지났고 또 이제 춘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하루하루 이제 뭐 3월 4월이라고 있죠. 그죠? 겨울철 날씨. 한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또 따뜻해지고 또 한 번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더 따뜻해지면서 이제 또 여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이 사주와 관련된 오주계를 다시 한번 저장해 놓은 것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